한국은 스텔스 전투기 수출을 실현할 수 있는 두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 보도를 인용한 중국 언론 기사와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CCTV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에 전달했으며 KF-21 프로젝트의 초기 협력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철수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사업 지분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한국은 스텔스 전투기 수출에 성공한 두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한국의 프로젝트에 아랍에미리트가 협력할 가능성이 있을까? 한국의 KF-21 전투기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CCTV 보도에 따르면 KF-21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출자해 개발한 것으로 현재 모든 시제기가 시험 비행을 완료했으며 올해 초음속 비행 및 무기 탑재 발사 등의 테스트를 잇따라 마친 상태이다. 중앙인민방송국 군사센터 부국장이자 군사관찰원인 양용춘은 KF-21 전투기가 국제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비용 효율적인 4.5세대 전투기라고 말한다. KF-21은 사실상 4.5세대 전투기로 전투기의 외형은 미군의 F-22 전투기와 비슷합니다. 비록 아직 완전한 5세대 전투기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KF-21의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량, 기동성 등은 미군의 4.5세대 전투기인 F-16 바이퍼를 능가합니다. 또한 KF-21의 가격은 F-16 바이퍼의 절반 수준으로 일부 국가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한국 전투기는 표면적인 성능은 상당히 선진적이지만 부품의 공급처가 비교적 복잡하며 자체 개발한 항전 장비의 성능 안정성과 수입 장비의 호환성 등은 아직 검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 협력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걸까? KF-21 프로젝트의 초기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에 계속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 측에 지불해야 할 연구개발비를 장기간 연체해 한국 측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모습을 양용춘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인도네시아가 가진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신형 F-15 전투기를 주문했습니다. 또 미국에 단독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F-15와 라팔 두 프로젝트 모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프로젝트에 할당한 자금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열광하는 아랍에미리트는 나름의 고려사항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대해 아랍에미리트는 관심을 표명했으며 협력 파트너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용춘 부국장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와의 협상 카드를 늘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전투기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으로 눈을 돌려 단순히 전투기를 수입하는 것에서 연구개발 참여로 전환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랍 세계의 자주적이고 자강적인 정책 풍조를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미국을 향한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곤란하게 만든다면 나도 너희들의 전투기를 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중동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 한국 언론은 올해 10월 아랍에미리트 정상회 방한 기간에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용춘은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모두 이 새로운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결국 KF-21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이들 국가에 모두 이로운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가격은 미국 F-16 바이퍼의 반가, F-35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이는 대량 수출 및 대량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에 비해 생산 능력과 유지 보수도 확실히 보장될 것입니다. 또 이 전투기는 한국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기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KF-21 전투기는 일부 미국 기술이 사용되고 있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국 기업들도 일정한 이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를 마지못해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일본, 한국 등은 첨단 국산 장비 개발에 많은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경공격기가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KF-21의 수출 전망 역시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발생한 뒤 폴란드는 막대한 돈을 들여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을 구매했다. 폴란드는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린 만큼 미국의 무기 판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에서도 국산 장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무기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KF-21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가 오면 미국 전투기 시장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KF-21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 공군은 장비 대부분이 2, 3세대 전투기로 구성돼 있어 한국 공군과 격차가 매우 크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가 아주 가까워졌고 첨단 장비를 대가로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려 했다. 북한은 향후 러시아산 수호이 35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악플러들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군. 소위 한국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런저런 이유를 찾고 있다. 한국의 K9이 수출 1위를 달성하자 어떤 나라든 할 수 있는 조리품이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부정해야만 한다. 사회 심리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는 젠35는 왜 이렇게 느리냐는 거지. 벌써 10년이 지났어. 카나드가 없는 세계 주류 스텔스기가 올바른 방향일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어려운 과제야. 동북지구에서 제작하니까 사람들은 게으르고 자연환경은 춥고 반년 동안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래. 제니10은 내부 무장창 하나만으로도 KF-21을 박살낼 수 있어. 친구들아, 우리의 제니10은 정말 철저히 기밀에 가려져 있는데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거니? 제니10의 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밀이라 겉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지. 너희들은 우리 제니10이 무적이라고 망상하는데 자화자찬으로는 한국 네티즌에 절대 지지 않는구나. 미국이 팔지 않겠다고 하면 한국은 발언권이 없어. 큰 나무 아래 그늘은 정말 시원하다. 예를 들어 가난한 폴란드는 값비싼 독일 주력 전차를 구매할 여유가 없지만 모든 장비는 나토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어떻게 할까? 그들은 한국에서 전차와 자주포를 도입하는데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썼고 이 대규모 무기 계약 한 건으로 중국의 순위를 직접 밟아버렸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수법은 유럽에서 러시아를 상대하는 수법과 똑같아. 젠35의 엔진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할까? 국산이나 러시아산이라면 성능은 딱 그 수준이겠지. 삼성 스마트폰은 별로인가? 현대차는 나쁜가? KF-21은 스텔스기가 아니며 기체하단에 무기를 부착하는 시점에서 일반적인 3.5세대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이야. 스텔스기는 나사가 3mm, 5mm만 삐져나와도 탐지되는데 그렇게 큰 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어. 그렇게 형편없는데 왜 판매 전망이 좋다고 하겠어? 그만큼 장점이 많다는 뜻이야. 한국 전투기 개발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전투기의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등 핵심 장비들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한국이 스스로 개발에 성공했어. 반메린 무장창을 선택한 것은 내부 무장창 설계 단계로 가기 위한 안정화 단계일 뿐이야.